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제이님 질문에 답을 드려볼게요. 작가님, 저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입니다. 막연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목표나 꿈이 뚜렷하지 않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쓰신 책을 봐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을 봐도 그렇고 인생에 대해서 뚜렷한 시각을 갖고 계신 모습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이 저는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막막하기만 한 앞날 때문에 젊음이 소중하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작가님이 20대일 때는 어떤 모습이셨는지 궁금해요. 또 궁금한 건 만약 20대의 작가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대답이 지금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봤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20대의 저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줄까? 일단 가장 단선적인 게 몇몇 당시 벤처기업 주식을 좀 사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상상만 해도 짜릿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말들은 크게 해줄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딱 하나가 있긴 한데 결혼은 되도록 늦게 하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결혼을 대학 졸업하자마자 해서 굉장히 이른 편이었거든요. 제 생각에 결혼은 20대의 인생 경험으로 시작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대의 저한테 별로 할 말이 없는 이유는요. 제가 똑똑하고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는 건 직접 겪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이제 너무 잘 알게 돼서 그래요. 20대에 정말 멍청하고 엉뚱한 일도 많이 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도 그렇게까지 후회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대학생 때는 어떤 일을 졸업하면 해야 할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라서 뭔가 정보를 얻으려면 무조건 발로 뛰어야 했어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접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절대로 못하겠는 일, 하기 싫은 일을 지워나갔어요. 그때 사무직 알바를 해보니까 제가 매일 출근해야 하는 사무직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제가 글을 쓰는 일을 하면 후회는 안 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딱 어떤 직업을 갖겠다 이런 게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건 글을 써서 먹고 살겠다 그런 범위는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한 다음부터 글을 쓰는 게 중심인 일은 거의 다 해봤어요. 잡지사 프리랜서 기자, 다큐멘터리 기자, 어린이 프로그램 작가, 시트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그러다 가장 마지막에 책을 쓰면서 제 길을 찾았죠.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유형의 글은 다 써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나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그게 20대의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막상 그 시간들을 겪으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인데 모든 일들이 경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고생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히 습작 기간에는 글이 돈이 안 되니까 학원 강사 알바를 했거든요. 책임감 있는 성격이니까 하는 데까지 하기는 했는데 정말 적성이 안 맞았어요. 설명하는 거 이해시키는 거는 잘하겠는데 아이들 눈높이에서 놀아주고 달래가면서 공부시키는 게 저한테 어렵더라고요. 그때 정말 저는 너무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써서 돈을 벌자는 생각을 절박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글 쓰는 거하고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하고 그랬는데 초보 작가로서 결코 좋은 대우를 받고 일한 게 아니었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고스트 작가로 일하기도 하고 했는데 2주 만에 3주 만에 책 한 권 분량 원고를 써서 넘기고 하는데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다양한 글을 써야 했어요. 나중에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쓸 때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20대에는 닥치는 대로 경험하기만 해도 후회는 없을 거라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신이 들어요. 공부하거나 책 읽거나 이것 자체도 경험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텍스트로 읽은 것은 입력과 출력이 1대1로 이루어져요. 내가 읽은 만큼 딱 그것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은 1대1이 아니에요. 한 번 경험을 하면 숫자로 셀 수도 없고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수만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제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그걸 스스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독서하고 적극적인 경험, 이걸 둘 다 하거나 최소한 둘 중 하나라도 해야 해요. 둘 다 할 게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는 훨씬 열심히 해야 하죠. 어차피 흘려듣는 정보들은 다 진짜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내 경험을 통해서 다시 나와야 진짜 내 것이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죠. 어차피 제가 20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일정 시간하고 경험이 쌓이지 않는 한 그때 제가 멍청했던 건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의 제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막 등짝을 때리면서 타일러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10년 전에 인터뷰 같은 데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20대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연애를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더 지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연애를 거의 안 하고 결혼을 빨리 해서 뭔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연애 문제로 20대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쓰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타임머신 타고 20대의 저를 만난다면 연애 문제로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남자친구 없어도 괜찮다, 이런 정도의 말은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딸이 20대여서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저한테 할 말을 딸한테 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 때가 됐는데요. 과거의 저 자신한테도 경험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와 다른 존재인 딸한테야 뭐 오죽하겠어요. 그냥 본인이 많이 겪고 많이 깨닫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뿐이죠. 제가 느끼고 얻은 게 많은 경험에 대한 생각들이 사연자님이 속하신 20대 혹은 30대 이상인 분들에게도 좀 힌트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결코 나이가 적지 않은데 아직도 경험으로 배우는 게 많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느끼거든요. 아마 비슷한 나이에 더 많이 경험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다른 삶을 사실 거예요.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